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내일 해서 장맛비가 또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에도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이 화재 참사 관련 네 번째 종합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28일 네,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오후 4시 반경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협의회 희생자가 모두 23명인데 그 중에서 17분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런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사안은 유가족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어쨌든 그런 입장을 밝히는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한 중국동포 단체 연합대책위도 출범을 했습니다. 이 연합대책위는 27일 오후에 한 20여 개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제 28일 이 화성에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힘을 보태겠다 이런 입장도 전했다고 합니다. 각계 각층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님 어제 28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필요하다. 성명을 냈고 그리고 화성 분향소를 찾아서 헌하고 희생자를 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리셀 화재 지역사고 수습본부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 조금 다시 좀 여러분들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망자 신원 확인이 완료가 됐다. 어제 좀 전해드렸었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18명이었는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12명. 영주 자격이 1명, 결혼 이주자가 1명, 2명, 그리고 방문 취업자격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중국 동포하고 라오스 인이 있는데 이 중국 동포가 모두 17명이었죠. 그래서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12명, 그리고 영주 자격이 1명, 방문 취업 자격이 3명 있고 거기에 한국 국적으로 기여한 분이 또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관련된 뉴스 보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유가족 협의회 대책위가 구성이 되었다. 그리고 어제 28일 오후 4시 30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의회는 희생자 23명 중 한국인 3명, 중국인 14명 등 17명의 유가족 80여 명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이 사용자 측, 아리셀 회사 측을 말하죠. 진정성 있는 설명이나 보상안 마련 없이 불쑥 찾아와서 생색내기식 사죄를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유족 전체에 대한 합의나 설명 없이 개개인에게 연락해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다.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족위에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무 한중 포커스가 6월 28일 보도한 겁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제한 중국 동포 단체 연합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 CK 여성위원회, 전국 동포 총연합회, 중국 동포 한마음협회 등 20여 개의 중국 동포 관련 단체장들과 동포 언론사 대표들이 모여서 유가족들의 슬픔과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한 중국 동포 단체 연합 대책위를 출범을 했다. 이 소식입니다. 그 제한 중국 동포 단체 연합 대책위에는 CK 여성위원회 김예와 회장하고요. 전국 동포 총연합회 김호림 총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을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호리 공동위원장은 향후 유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국내 이주민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유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법률 지원과 사고 수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책위는 또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중구동포 최대 이 밀집 지역인 대림동에 서울 대림동을 말하죠. 영등포구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호린 공동위원장하고 어제 저녁 전화 통화를 좀 간단히 좀 해봤습니다. 먼저 28일 화성에 가서 유가족을 만나본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그 중에서도 김호린 위원장하고 유가족들 간에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좀 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었고, 그리고 중구동포 대책위가 설립된 사실을 좀 알리고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앞으로 중구동포 대책위의 이런 활동을 한번 좀 더 여러분들에게 소식 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대림동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자체, 영등포 구청이죠. 이 허가를 지금 내주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할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좀 바란 건데는 이 중구동포 단체들이 다 함께 이 화성시 합동분향소를 좀 방문을 하고, 그래서 뭐 유가족들, 특히 중구동포 유가족들이 많으니까요. 같이 중구동포 입장에서도 좀 성명서도 좀 같이 좀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한국 사회에 좀 관심을 좀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근데 주로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 활동은 현재로서는 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구동포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좀 급하게 이렇게 좀 구성된 측면도 있고, 이 동포 단체들 간에 충분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좀 발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시간을 또 이렇게 다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분위기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아리셀 화재의 인권위원장, 이주 노동자 안전한 작업 환경이 필요하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28일 성명을 내고 이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 촉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위험의 위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위험의 이주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위험한 일을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외국 인력 도입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방안은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6월 29일 화재 참사 사건 이 종합 소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장례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게 유가족 협의회가 함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례 절차는 이런 화성시청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곧바로 이 장례 절차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회사 측에서 아직 이 성의 있는 그런 사과라든가 어쨌든 사고의 어떤 수습에 이런 거에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보상 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더 논의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오는 내용이 종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같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심 대표 변육장 김용필이었습니다.